나이는 못 속이는지 몸이 좀 정상은 아닌 것 같아. 여기저기 막 쑤시고. 갱년기 들어가니까 뭐 여기저기 많이 아프던데요. 근데 갱년기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는 나이가 젊은데도 좀 골골하는 편이거든요. 보기에는 되게 건강해 보이지만 저도 크고 작은 수술 여러 번 했고 전 관절도에 40대 초반에 양쪽 수술했거든요. 난소 수술했거든요. 이제 또 지방에 갔다 왔더니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막 몰아친 너무 고생 거예요. 많이 하셨네. 또 우리 오늘 열심히 잘 배워가지고 네.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을 그래. 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래요. 제일 젊은 사람이 제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다 모였더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아, 오랜만에 도시락을 싸우니까 소풍 온 것 같아. 그래요. 학창시절 진짜 생각나네요.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고. 네. 뭘 사오셨을까요? 아, 저는 한식 위주로 싸왔습니다. 두부 넣은 된장찌개, 시금치, 무, 멸치 이렇게 싸왔습니다. 평소에 점심 때 이렇게 건강 많이 생각하느라고 샐러드 종류로 많이 먹는데 오늘은 연어하고 닭가슴살로 챙겨왔습니다. 같이 맛있게 먹어요. 네. 저는요 볶은 김치하고 짜자잔 고등어 구이 사왔습니다. 단백질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챙겨 먹는 거 같아요. 현미밥인가 봐. 네, 어. 맛있게 밥 먹어요. 네. 근데 밥 양이 너무 안 적습니까? 밥은 소식으로 먹고 과일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란은 하루에 2알. 사 먹는 음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튀긴 음식 좋아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청국장, 된장찌개, 뭐 고등어구이, 시금치, 무나물 항상 식탁에다가 멸치는 떨어뜨리지 않고 먹어요. 칼슘을 위해서 멸치를 넣고 멸치도 듬뿍듬뿍. 승현 씨는 뼈 건강을 위해 단백질과 칼슘을 꼭 챙긴다는데요. 정혜 씨는 채소를 좋아하고 서연 씨도 평소 늘 건강한 식단을 챙기는 편이랍니다. 맛있다. 마치 약속한 것처럼 건강한 도시락을 챙겨온 세 사람. 식습관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들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도시락 미션을 내준 건강 주치의는 그 정답을 알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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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과 의사 김남수입니다. 네, 네,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다들 식습관이 굉장히 건강하세요. 솔직히 제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혹시 보여주시는 모습이 방송용은 아니었는지, 평소에도 이렇게 드시는 게 맞는지. 네. 네. 아, 그래요? 맞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저는 조금 더 먹습니다. 아, 그래요? 건강상에 좀 불안함을 느끼신다든가, 염려되는 측면이 있다든가 그런 건 없으시고요. 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헤르페스 그게 자주 오거든요. 헤르페스 입술에? 네, 입술에. 입술에. 저는 매년마다 겨울에 감기를 보통 앓으면 네. 보름씩 이렇게 길게 약을 항생제 복용을 꼭 해야 이렇게 몸이 다들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자주 아프다, 그다음에 병에 잘 걸린다, 그다음에 피곤하다 이런 얘기들 다 이제 하시는 거고, 요즘 이제 사실 화두가 되는 게 면역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적군과 아군을 구분해서 적은 물리치고 아군은 보호한다, 이 개념이거든요. 24시간 감시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면역 시스템인데 이게 면역에 교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겨요. 부적절하게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 적군을 물리치기도 하지만 아군도 공격해요. 그러면 더 이제 교란이 일어나면 적군을 완전히 물리치고 아군은 철저히 보호해야 되는데 적군은 적당히 물리치고 아군은 오히려 더 공격해버립니다. 면역이 강하다 약하다의 개념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적절한 면역이 지속이 되면 우리 몸은 당연히 만성염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다들 이제 면역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 차트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다들 경험하신 문제가 있어요.
세 사람 모두가 경험한 건강 문제라면 대상포진. 대상포진 맞는데요. 신경통을 유발하고요. 그 신경이 지배하는 피부에 발진이 나요. 그래서 허리띠 모양. 그래서 대상포진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는 5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네, 100%. 예민해지고 또 조금 바쁘기도 했고. 네. 그 항문 쪽으로. 네, 항문 그쪽으로 이렇게 막 물집 같은 게 빨간 물집 같은 게. 사실은 이제 아까 얼굴 쪽에 이제 대상포진 네네. 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면 신경이라고 해서 얼굴 쪽에 신경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뇌하고 가까워요. 네. 그러면 얘들이 이제 정말로 운이 없으면 여기서 생긴 게 신경적으로 뇌로 가면 대상포진성 뇌수막염이 요거 걸리면 이건 사실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돼요. 거의 이제 우리 어릴 무섭다. 네. 무섭다. 너무 무섭다. 네. 예방이 중요한데 예방을 하려면 뭐가 강해서?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네. 그리고 뭐가 강해야 된다고 했죠. 면역. 그렇죠. 네. 그래서 면역을 잘 챙기시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 면역을 위해서 가끔 내과에 가서 면역 주사를 맞아요. 면역 주사. 이런 거 좀 몸에 좋은 걸 먹으려고 무진장 예를 쓰는데 제 몸은 또 그렇게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별로. 네. 저는 저 야식 끊었어요. 야식 조금만 먹어요. 야식을 조금, 그것도 도움되지 않을까. 정말 야식 이제 조금만 먹어요. 근데 아무튼 다들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고 노력하시는 거 좋아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 면역이 떨어진 것에 대한 문제에 따른 어떤 단서랄까? 답이랄까? 그것은 바로요. 세 분 다 혈액 알부민 수치가 낮아요. 알부민이 뭐예요? 예, 알부민은 이제 우리 몸의 간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고요. 단백질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이제 염증을 조절하거나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면역력에도 많이 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이 회복하는 회복력, 그 다음에 근육을 유지하는 일까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해서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는 일종의 기초 체력이다. 근데 이 수치의 정상 범위가 3.5에서 5.0 사이거든요. 근데 지금 세 분의 수치는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3.5에서 나는 5일 것 같은데요? 아닌가 봐요. 본인의 알부민 수치는 몇이다? 저는 3.5는 살짝 넘을 것 같은 느낌? 3.5에서 5.0 사이가 정상이라고 했는데 다 나 정상인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괜찮은 거 아닌가? 그렇죠. 네. 알부민이라는 거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이왕이면 4.9, 4.95인 게 좋다. 정상 범위에는 속하지만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낮은 알부민 수치가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근감소증 환자의 경우에는 알부민 수치 4.55를 기준으로 고위험군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현재 알부민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더라도 근감소증이 동반된다면 고위험군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 알부민 얘기를 할 때 알부민이 만들어지는 고향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간. 맞아요. 예. 문제는 이 간에서 알부민을 만드는 게 천년만년 계속 꾸준히 잘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알부민을 만드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이런 이제 알부민 수치를 유지를 해서 근육을 키우고 영양을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건데 전신 건강을 책임지는 혈청 단백질 알부민은 나이가 들수록 점차 감소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더 중요한데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몸의 기본 영양 상태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골다공 수치도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골다공증이 있으시다. 네, 골밀도가 그래서 낮다. 골밀도가 낮다. 예, 예. 문제는 이 알부민이 골다공증의 진행에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한다는 데이터들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알부민이 단순한 어떤 영양 수치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근육과 뼈를 유지하는 기초 체력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부민 수치가 낮아지면 몸 전체의 회복력과 영양 상태가 약해지고 그 과정에서 같이 골밀도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개념이 있는 건데
알부민 수치가 낮은 분들일수록 아까 이제 골밀도 말씀하셨잖아요. 골밀도를 주로 측정하는 곳이 이제 대퇴골, 그다음에 이제 요추거든요. 대퇴골과 요추의 골밀도가 알부민 수치와 비례해서 같이 낮다. 알부민이 낮으면 골밀도도 낮더라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부민 수치가 어느 정도 골다공증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허리가 많이 아파요. 그렇죠. 근데 알부민이 이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종의 배달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잘 먹어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를 하고 그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약을 잘 챙겨 먹어도 알부민이 부족하면 영양소가 몸에 필요한 곳에, 약이 몸에 필요한 곳에 제때 전달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소나 그다음에 약물 대사에서 꼭 필요한 일종의 택배 배달부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엄청 중요한 역할은 택배 역할이면. 예.